여러분 동국대학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를 비롯해서 저의 소소한 일 몇 가지를 좀 도와주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현재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분이시거든요. 저도 동국대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얼마 전에 이분께서 동국대 여기저기 좀 아름다운 곳을 좀 쇼츠에 담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도 올렸었는데 예쁘던데요. 한번 꼭 동국대학교 안에까지 가서 캠퍼스 한번 구경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입학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편입영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올해 초에 치러졌었던 동국대학교 편입영어 문제 중에서 독해 한 세트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얼마나 저와 함께 일하시는 그분이 다니는 대학이 얼마나 훌륭한 대학이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다니고 있으니. 문제를 쭉 봤는데 아주 막 쉽지만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는 않은데 좀 재미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가 봤습니다. 시네요, 시. 예전에 이화여대 문제에서 문학작품 시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서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요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시를 한번 감상하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여기 A에 나와 있는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적인 정보를 과연 물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시라는 세계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일치 불일치를 묻는 문제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의 맨 앞부분이죠. 사실 이 시 전편을 읽어보면 뭔가 이 물고기를 잡아서 놓아주기까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고기에 대한 묘사가 엄청 뭐랄까요, 집요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찰나의 순간에 어쩜 이렇게 많은 인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물론 그 순간 동안에 시를 쓰진 않았겠지만 거기서 느껴졌던 그 찰나의 어떤 인상들을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창조해내는 정말 시인의 어떤 그 능력, 시인의 어떤 그 글에 대해서 좀 경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엘리자베스 비숍이라는 미국 현대 시인의 좀 긴 시 중에서 맨 앞대목만 좀 잘라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좀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전편을 다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비숍의 물고기, The Fish라는 작품이니까 금세 이제 좀 검색을 해보셔도 이런저런 어떤 분들께서 번역도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시 한번 낭독 한번 해볼게요. I caught a tremendous fish. 나는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대요. tremendous라는 형용사가 딱 나오네요. 그리고 held him beside the boat. 배를 타고서 낚시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배 옆에다가 그 물고기를, 그래서 힘은 물고기입니다, 딱 걸어두었대요. half out of water. 반 정도는 물 바깥으로, 그리고 반은 물 속에 있었다는 얘기겠네. With my hook fast in a corner of his mouth. 그죠? 훅이라는 게 이제 고리 아니야. 낚시 그 고리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fast가 단단한, 이제 빼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나의 그 고리가 그의 입의
한 구탱이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fast 딱 고정된 채. 여기 나와 있는 이 fight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그 낚시하면서의 그 밀당이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didn't fight라는 게 그 현재 그 순간이겠죠. He didn't fight. 그는 싸우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hadn't fought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물속에 있었을 때 처음에 그 낚시를 물었을 때 그때 그 상황이겠죠. 잡아당기기 전에. 그죠? 그는 전혀 싸우지 않았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뒤에 나와 있는 요 vulnerable이라든지 ancient라든지 stained라든지 through age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예감케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늙어서 싸우지 않았다. 그런 의미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He hung a grunting weight. weight가 무게잖아요. 지금 이 물고기는 등치가 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왔겠지.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 그런팅이라는 걸 갖다가 그런트하게 만드는 무게.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굉장히 무거웠을 테니까 그걸 끌어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걸 갖다 끌어올렸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걸 갖다가 그런팅이 웨이트를 꾸며주고 있지만 결국 이 물고기 자신이 그런트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트하고 있는 그 무게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걸려 있는 거니까, 자기가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죠? 걸려서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조금 이 시에 대한 평론을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만, 잠깐만요. 도서. 이제 여기도 이제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잠깐만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The grunting이라는 표현은 the short guttural sound some fish make when out of water. 그러니까 물 바깥으로 나와 있는 물고기가 약간 아가미를 통해서 되는 어떤 그런 소리라고 지금 딱 얘기하는 그런 어떤 책 내용도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battered, 타격을 입은 걸 갖다가 battere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battered라는 거는 이제까지 삶에서 되게 배터당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여기서 지금 낚시하는 과정이 되게 폭력적이고 거칠고 막 이랬던 건 아니었으니까. 어쩌면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자기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걸 알고서 순순히 운명이 순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 우리가 어떤 시를 쓸 때 좀 늙은 어떤 시적 화자가 나와가지고 운명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시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약간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적 화자는 옆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vulnerable이란 단어는 venerate란 동사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를 존경하다, 좀 이렇게 좀 오래되고 나이 많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현자를 우리가 되게 존경하듯이 그럴 때 이 vulnerable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venerate, 그러니까 venerable 하면은 좀 오래되고 지혜롭고 존경받을 만한 respectable,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홈리한 상황이에요. 되게 편안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몸의 여기저기에겠죠. 이제 점점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His brown skin. 그의 갈색 그 피부. Hung in strips. 조각조각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벗겨진 거죠 약간. Like ancient wallpaper. 굉장히 오래된 벽지처럼. 그리고 it's pattern of a darker brown. 색깔이 좀 진했나 봐요. 근데 그 가뜩이나 갈색인데 그 갈색 그 피부보다 더 그 무늬가 더 진했나 봐요. 그죠? 그 더 darker brown의 패턴은 마치 벽지와 같았다. Like wallpaper, like wallpaper.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했을까? Shapes like full-blown roses. 활짝 핀, 그죠? 두툼한. 뭐 비가 내려서 뭐 꽃잎이 막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full-blown 한 장미와 같은 그런 모양들. 이게 이런 모양들이 딱 있었다는 거죠. Stained. 근데 얼룩이 좀 젖어 있네. 그리고 lost through age.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좀 이제 선이 좀 지워진 데도 있고 막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아, 뒤에가 좀 더 궁금하지 않나요? 이 시인이 묘사하는 이 물고기? 아이고야. 어쨌거나 24번의 답은 좀 긍정적인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죠? old and respected. 제가 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25번. 선택지 A번 보세요. 그 시의 스피커는 거대한, 아까 tremendous라고 했었잖아요. 물고기를 reel을 인했다. reel이 이렇게 줄 아니야, 낚싯줄. reel을 인했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선택지 B번 보겠습니다. 그 물고기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물속에 있는데 with the hook being not removed from its mouth. 아까 fast라는 표현을 갖다가 being not removed라고 바꿔치기 해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지 C번. 기부인이 뭐죠? 굴복하다 아니야. 그죠? 그 물고기는 굴복했는데 어떤 싸움을 많이 put-up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뭔가 싸움을 하고서 싸움 안 했잖아요. 그죠? 싸움 안 했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왜 편집에 이렇게 되어 있어? 선택지 D를 저기 아래쪽에 가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물고기의 색깔은 갈색이다. 이런 거 너무 쉽네요.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네. 물고기는 이 앞부분은 맞네요. 벽지와 유사하다. 하지만 낡았어. 하지만 여전히 꽤 좋은 상태 속에 있다. 좋은 상태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네요. 그죠? 답은 제일 그래도 답은 알파벳 2번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시를 가지고 나서 평행영어에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다는 게 좀 웃기네요. 그죠? 지난번에 이화여대 그 문제도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시는 읽을 줄 알아? 시 정도 좀 약간 좀 축자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있어? 뭐 문학적인 거 잘 평가는 못 하겠고 시는 좀 읽을 줄 알아? 뭐 이 정도를 좀 보기 위해서 인문 쪽에서 자연대 쪽 말고 이렇게 영어 시험 문제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겸사겸사 시를 읽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시 자체가 목적인 분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한번 시 전체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더 추천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비숍이란 시인에 대해서도 더 한번 알아보시고 저에게도 좋은 시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에 좀 꽂혔거든요.